자, 이 CP라는 놈이 뭐의 약자지? P가 프로세스야. C가 capability, 인덱스라는 얘기가 돼요. 인덱스는 지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제품은 평균이 뮤고 편차가 시그마인 분포를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야. 정상적 상태에서. 이거를 뭐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규격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얼마가 돼요? 6시그마가 되니까 CP 값은 6시그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T 값을 갖다가 비교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동적 공정 능력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적 능력이라고 그랬죠. 현실적 능력이다 보니까 절대 뮤가 뭐가 안 된다. 규격의 중심. M이 아닌 경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M이라고 보면은 M하고 뮤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데 생산을 안 하면 당연히 치우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치우침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치우침이 발생을 하면은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SL이 있고 여기에 어떻게? SU가 있다. 규격 중심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평균이 여기 쓰게 되면은 이만큼의 바로 뭐가 생긴다?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얘는 치우침이 없으니까 불량이 안 나오는데 얘는 불량이 발생을 하죠. 그렇다면 두 개의 공정능력 지수가 같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치? 그래서 CPK라는 놈을 갖다가 사용을 합니다. 치우침이 있는 경우에 공정능력 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쓰느냐? CP 값에다가 1-K 값을 갖다가 어떻게 보탭니다. 1-K를 갖다가 보태요. 그러면 K라는 놈을 갖다가 우리 바로 치우침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K라는 놈은 자, 우리 이 그림을 갖다가 한번 봐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분명히 어떻게 규격이 여기가 되니까 중심이 여기서부터 규격까지의 거리가 생겨요. 맞죠? 근데 치우침이라는 놈은 상측으로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측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거리값은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SU에서 SL을 잡아 뺀 놈을 뭐라고 그랬어요? T라고 그랬잖아. 딱 반이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T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면은 이만큼의 비율만큼 바이어스가 생기는 거죠.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2분의 T 값을 기준으로 하면은 바이어스가 이만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바이어스의 비율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치우침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치우침 계수 K는 분모가 기준이니까 2분의 T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이어스의 비율 값을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바이어스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뮤 값과 M 값의 절대값을 쓰면 되겠죠. 그죠? 차이값이니까. 오케이? 자, 이놈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식을 갖다가 다시 보면은
CP-KCP로 갖다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괄호 풀르면은. 그치? 요식 고스란히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K가 뭐라고 그랬어요? 2분의 T분의 바이어스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제? 그러면 CP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6시그마분의 T라고 했죠? 그러면 요 T하고 요 T하고 똑같은 T니까 상쇄되면 되죠? 그 다음에 요 2라는 값과 6이라는 값 서로 상쇄시키면 여기에 뭐가 남아요? 3이 남습니다. 그러면 CP 마이너스 뭐가 된다? 3시그마분의 바이어스라는 공식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 바이어스라는 놈은 우리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바이어스가 편차의 몇 배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죠. 상수값을 써서, 그지? 그러면은 바이어스가 만약에 편차의 몇 배다, 제배다라고 강의를 해. 이건 상수값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제시그마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맞죠? CP 마이너스 어떻게? 3분의 제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CP가 얼마인? (1.5인) 프로세스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공정에서 변동이 생겼어요. 상측으로 얼마만큼 이동이 됐다. 공정 변동이 생기면서 1시그마만큼 이동이 되었다면은 현실적 공정 능력 지수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야. 그러면 이거네. 그죠?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뭐예요? 규격의 중심입니다. 그죠? 규격 중심에 규격, 하한 규격, 상한 규격이 되는 거다 그 얘기야. 그러면 이 정도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다면은 이때 어떻게? 결국은 CP라는 놈은 바로 6시그마분의 바로 얼마가 되는 거니까 T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1.5라는 얘기는 T가 6시그마의 몇 배라는 얘기예요. 1.5배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지? 그래 안 그래? 1.5배다 그 얘기야. 근데 여기서 상측으로 얼마만큼 치우침이 발생했다? 1시그마가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는 분포가 어떻게 돼버렸다? 이렇게 됐는데 평균이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이 바이어스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끝났다는 얘기네. 그러면 따라서 CPK는 바로 뭐가 되니까 1-K CP가 되는데, 그지? 이놈은 CP 마이너스 바로 뭐가 된다? 3시그마분의 제시그마가 되는 거니까 CP 마이너스 3시그마분의
1시그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시그마 떨어버리면 3분의 1이니까 0.33. CP 값은 얼마가 되니까? 1점. 현실적 능력은 이렇게 정의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프로세스는 시간적 변동, 어떠한 공정이든지 시간적 변동을 고려하게 되면은 평균값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목표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가 흔들릴 수 있다. 1.5 시그마 정도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1.5 시그마.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1.5 시그마의 치우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얘기네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지? 이게 여차하면은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평균값이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 거리값이 얼마까지 움직일 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하얀색은 현실적 능력이지만 파란색은 어떻게 생산을 하다 보면 치우침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파란색은 그럼 말은 뭐가 돼요? 현실적 능력이 되는 거고, 하얀색은 최대 능력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규격이 어떻게 여기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SL과 SU가 여기에 걸리게 되면은, 만약에 하향 치우침이 일어나든가 상향 치우침이 일어나면 분명히 어떻게 불량률 나오죠. 그쵸? 근데 규격이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얘기가 틀려지죠. 이 규격을 벗어나는 게 불량이다 그 얘기야. 그치? 그러면 요 안에 것은 어떻게 양품이거든요. 이 정도 치우침이 나타난다고 뭐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불량까지는 안 됩니다. 치우침 이 정도 나타나봤자 불량까지는 연결이 안 되죠. 그쵸? 그럼 끝났네. 끝났네. 이거네요, 그러면은. 자, 이제 봐봅시다. 어떠한 제품이든지 규격은 정해집니다. 정해지게 돼 있죠. 여기는 그러면 규격의 중심이에요. 그죠? 규격의 중심이에요. 폭이 굉장히 좁죠? 이렇게 폭이 좁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규격에 비해서 제품의 어떻게 산포가 굉장히 작다 그 얘기입니다. 정밀도가 그러면 대단히 어떻게 높은 공정이 되겠죠. 자, 여기서 치우침이 생겨봤자지. 생겨봤자지. 절대 뭐까지는 안 가요. 불량까지는 안 갑니다. 자, 이게 편차의 몇 배가 되는 거니까 여기를 갖다가 편차라고 본다면은 바이어스는 편차에 얼마까지 가능하다? 1점.
5시그마까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그림 그립니다. 기적입니다. 그죠? 자, 이 하얀색의 공정보다 이 공정은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꾹 누르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지? 그러면 이때는 정밀도가 더 떨어지는 공정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생산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뭐가 생긴다? 바이어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바이어스가 어느 정도 생기는 거예요? 1.5 정도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뭔 얘기인지 알았어요? 자, 여기도 그러면 편차의 몇 배가 생긴 거예요? 1.5배. 여기도 편차의 몇 배가 생긴 거예요? 1.5배. 맞죠? 그럼 여기서는 뭐가 생겨요? 바이어스 때문에 불량이 생깁니다. 그죠? 요 바이어스라는 얘기가 참 웃기는 얘기예요. 요 목표값에 딱 맞게 제조물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죽어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요게? 생산해 놓고 나면 틱 삐끄러지고, 생산해 놓고 나면 틱 삐끄러지고, 사람 환장하게 만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이 바이어스에 대한 관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정밀도가 떨어졌을 때는 뭐가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불량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런 공정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죠. 애시당초. 그러면 정확도 하고 싸움박질할 거 아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이놈이 바로 바이어스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요. 확도, 그죠? 요것만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정확하게 생산한 건데, 그치? 정밀도하고 한판 붙는 거지, 뭐. 정밀도하고 한판 붙으면 되지, 뭐. 이렇게 썼어요. 여기는 그럼 평균이겠네요. 그죠? 편차겠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제? 편차가 아예 엿다가 세워버리면. 이 얘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규격이 여기 서 있어요. 그죠? 그지? 이 공정 프로세스의 산포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편차를 이 정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6시그마 사이의 확률 면적은 얼마가 된다고 했으니까 불량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이거. 물론 생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벗어나가는 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를 벗어나가는 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얼마? 15개를 만들면 몇 개? 1개 정도 벗어나게 됩니다. 15개를 만들면 1개. 이 15개 중 1개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우리 이 얘기를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도 알죠? PPB라고 쓰는 거 알죠? B가 바로 뭐예요? 빌리언입니다. 빌리언이 어떻게? 10억이에요. 1ppb라는 얘기니까 파트 퍼 빌리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억 개 중 1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10억 개 중 1개. 근데 그러면 10억 개 중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2개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평균에서부터 요 규격까지의 거리가 얼마로 정의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6시그마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그러면 결함이라는 놈이 어떻게 제로인 공정이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정적 공정 능력일 겁니다. 그죠? 근데 동적 공정 능력으로 갔다 오면 생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치우침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최대 얼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1.5시그마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는 거죠. 얼마까지 가는 거예요? 1.5시그마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CP를 구하면은 6시그마는 시그마분의 T가 되는 거니까 6시그마분의 T 값이 얼마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T가 얼마로 나타나죠? 12시그마로 나타납니다. 그죠? 네,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6시그마 프로세스라는 놈은 CP가 얼마로 정의되는 공정이다? 2로 정의되는 공정을 바로 6시그마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 치우침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1.5시그마를 갖다가 어떻게 감안하는 경우라면은 CPK는 1-K CP 그랬는데 이게 CP 마이너스 어떻게 3시그마분의 J시그마 그랬습니다. 맞죠? CP가 2가 나오고 3시그마분의 1.5시그마가 되니까 얼마요? 3분의 1.5니까 얼마예요? 0.5가 되죠. 그러면 얼마가 된다? 이런 CPK가 얼마로 정의되는 공정이다? 1.5로 정의되는 프로세스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자, 이게 1.5시그마가 이동이 되면은 얘도 어떻게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이 튀어나갈 확률이 현실적으로 얼마다? 3.4 ppm. 3 ppm은 또 뭐야? 파트 퍼 밀리언이라는 얘기예요. 밀리언은 100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 100만 개 중 분량이 몇 개가 나타날 수 있다, 현실적으로. 3.4개가 나타나는 공정. 그러니까 CPK가 얼마가 되는 공정이다? 1.5로 정의되는 프로세스가 바로 6시그마 프로세스다 그 얘기입니다. 현실적 능력이 CPK 1.5로 정의되고 분량률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 3.4 ppm 100만 개 중 분량이 어떻게 3.4 정도로 정의되는 프로세스가 바로 6시그마 프로세스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갖다가 보면 이 그림이 이거 아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이 파란색으로 봤을 때는 SL을 튀어나갈 확률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왜? 상측 치우침이 일어나면은 SU를 튀어나갈 확률은 생겨도 SL을 튀어나갈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3시그마죠. 이때를 갖다가 바로 어떻게 치우침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치우침이 있다는 얘기는 이놈은 어떻게 동적 공정 능력이 되겠죠. 이 CPK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CPU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 규격만 고려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시그마를 기준으로 해서 SU- 뮤 값을 갖다가 뺀 이 거리 값을 비교를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로 변화가 됐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시그마죠. 그죠? 요게 1.5시그마가 됐다면 이 거리 값은 얼마가 돼요? 그러면 뮤하고 규격까지의 거리가 얼마로 정의되죠, 이게? 맞습니까? 3분의 4.5가 얼마예요?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이 똑같은 공식이 돼버리네. 이게 우리 책에는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한쪽 규격이 주어지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오케이? 한쪽 규격이 정의되는 경우? 그러면은 한쪽 규격이 정의되는 경우 CPU, 자, 이게 있다면은 이것도 있겠네. 하측 치우침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만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3시그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요거를 빼니까 이때는 CPL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하한 규격을 지정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3시그마를 기준으로 해서 SL-뮤를 할 수는 없죠. SL 값이 더 작은 값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결국은 뭐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지? 야, 이거 다 지우고 보자. 홀랑 다 지우고 보면 이거지 뭐야? 하측 치우침이 발생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 빠져나갈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끝났네. 여기가 평균이 얼마예요? 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CPL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3시그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뮤 값이 SL 값보다는 더 크죠? 이게 결국은 또 뭐가 된다? 치우침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CP, K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6시그마 프로세스라는 거 정의하면 뭐죠? 치우침이 없는 경우 평균에서부터 규격까지의 거리가 얼마로 정의되는 프로세스? 6시그마, 정말 6시그마로 정의되는 프로세스죠. 그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갖다가 나타나는 분량은 얼마다? 10억 개 중 2개뿐이 분량이 발생을 안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정은 치우침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실적 능력을 감안을 하면은 1.5 정도의 어떻게 치우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보면 현실적 분량률은 3.4 ppm으로 정의되는 프로세스를 우리는 6시그마 프로세스를 얘기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공정능력 지수로 바꿔보면은 공정능력 지수는 어떻게 된다? CP가 2가 되고, 동적 능력 지수인 CPK로 정의하면 CPK가 1.5로 정의되는 프로세스가 바로 6시그마 프로세스다. 그러면 결국은 공정 능력 지수 CP라는 놈은 클수록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클수록 좋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를 처음 제시한 사람이 누구다? 데이밍 박사다, 그 얘기입니다. 1940년. 하지만 이거보다는 지금 어떻게 공정능력 지수는 훨씬 더 많이 어떻게 깊숙하게 발전이 돼 있어요. 자, 내일 연결합시다.